걸 이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말이 이제 올해 IT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워낙 생동감이 넘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내년에도 진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발빠른 방송, 생방송 스마트쇼에서 2013년 IT 산업을 전망해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IT 산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와 성장이 예상되는 5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죠. 네, 역시 LTE네요.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LTE 가입을 할까요? 맞아요. 장안에 화제였죠, 사실. 네. 얼추 이제 올해 대략 예상하기에 1,50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1년 반 만에 이룬 성과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 가입자 수가 사실은 2천만 명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 랭킹 넘버 2에 들어와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가입자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고 KT가 350만 명, 그 다음에 LG U+가 420만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라면은 내년에는 SK가 한 1,400만 명. 그래서 토탈에서 우리나라 전체 이동 가입자의 한 70% 이상이 내년에 LTE를 쓸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 수치네요. 지금 자료가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로아 컨설팅에서 이제 그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LTE 가입자가 내년에 4,200만 명 정도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4,0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대충 이제 휴대폰 가입자가 이제 5,300만 명 정도니까 거의 뭐 대다수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사실은 이제 LTE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에요. 그래서 LTE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는 해도 이렇게 가입자 수도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트래픽에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누가 좀 고민하고 있나요? 당연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LTE 가입자가 3G보다 빠른 속도로 트래픽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시스코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16% 모바일 트래픽이 증가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발맞춰가지고 때맞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에 사실 이제 LTE를 이제 LTE 주파수를 이제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역 이외에 1.8대역하고 2.6기가 대역을 이제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배 정도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가입자도 더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 이렇게 점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금제도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요금제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잠깐 데이터 일부 요금제가 선보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단 데이터 쉐어링 개념으로 해서 이제 여러 단말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 요금으로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내년 말경에는 아예 이제 음성과 문자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요금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접속료랄지 뭐 새로운 요금 체계 등이랄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때맞춰 가지고 지금 통신 3사는 어제였죠. 차세대 통합 메시지 서비스 RCS라는 서비스 브랜드 이름 이제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메시징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톡과 좀 유사한 서비스인데요. 이미 이제 카카오톡의 서비스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유료로 이제 전환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어떤 이제 새로운 그 통신 서비스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RCS로 알려져 있던 이 통합 메시지 서비스가 이제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런치를 하게 된 거죠. 국내 출시를 뭐 방금 따끈따끈하게 했는데 아시아 번역에서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어제 깔아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설치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메신저의 카카오톡하고 뭐 여러 면에서 좀 비교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사실상 무료라고는 하지만 유료라는 점, 뭐 이런 거 위에 또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RCS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RCS라는 자체는 리치 커뮤니케이션 수트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다양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해보자는 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포함해서 예를 들어 이제 문자 메시지 뭐 이런 서비스의 어떤 공통적인 플랫폼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처음으로 이제 조인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죠. 근데 그 이제 서비스 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카카오톡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앱을 설치한 사람끼리만 이제 메시지를 좀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조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피처폰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인에서 보낸 채팅 메시지가 피처폰 이용자에게 전송되면은 그 해당 메시지는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환된다든지 이런 여러 차별화된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 이용자가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데이터 연결이 끊어지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통해 대화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카카오톡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이제 분명한데 이미 이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입자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좀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인,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좀 다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출시 초기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이 조금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앱을 다운하려고 이제 몰리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중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홍보 부족으로 좀 이용 방법이 아직은 좀 이렇게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앱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단말기도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단말기에 이제 그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단말기에도 일부 단말기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서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 통신사 마켓을 통해서만 돼서 약간 좀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LTE 가입자 증가, 지금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LTE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통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LTE 단말기 시장도 또 따라서 성장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내년 사실은 이제 LTE 서비스와 맞물려서 LTE 스마트폰도 이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출하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은 LTE 스마트폰 판매량이 2,700만 대 정도로 해서 올해 9,000만 대에서 한 3배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사실 이제 내년 예상하는 전체 스마트폰 규모가 이제 8억 8천만 대에서 한 9억만 대 예상하는데 그중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이제 LTE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삼성이 사실은 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 한 5억 대 정도를 이제 팔겠다고 이제 발표를 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이제 국내 업체가 이제 1위로 등극한다는 부분들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거버넌스 조직 개편. 그동안 IT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만을 관장하는 조직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가능할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약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반반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확실히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예전에 이제 과기부 형태의 어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고 확실히 공언을 한 상황이고 ICT 독인 부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약간 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최종 그림은 사실은 이제 인수위 이제 2달 정도 이제 인수위 기간에 이제 나와봐야 되는데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와 별개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는 확실히 이번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인 스스로도 현재가 사실은 이제 기업 간 대결 구도에서 생태계 간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랄지 아니면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IT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013년 IT 업계에 바라는 점은 좀 좋은 걸수록 통신비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 제일 안 나오는 거 쓰려고 스카이 산 거거든요. 배가 레이서 산 건데 갤럭시 S를 샀으면 거의 한 달에 8, 9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7만 원? 6, 7만 원? 맞아요. 요금제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지금은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5위는 뭐 전화가 얼마, 인터넷 얼마. 이거를 좀 더 프리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원래 무제한일 때는 어느 정도 써도 그냥 한정된 요금 나왔을 텐데 무제한이 아니니까 요금이 62,000원에서 더 추가돼가지고 막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래요. 문자는 거의 안 쓰니까 이제 데이터나 뭐 아니면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요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내렸으면 좋겠어요. 가게 많이 부담되시죠? 네. 학생인데도 뭐라 해야 되지? 요금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대학생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IT 업계에 바라는 점은 가계통신비 인하였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 LTE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에 공감하면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3년 국민들의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